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의 온승혁 교수입니다. 요즘은 많은 학생들이 데이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분야로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마다 경영학, 공학, 물류, 교통 등 자기의 원전공 분야에 더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다면 취업, 대학원 진학 등의 향후 진로에 있어서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데이터 분야로의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현재 각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전문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지만 분야마다 데이터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공급이 산업계의 수요를 맞춰주고 있지 못해서 여러분의 진로 포트폴리오에 데이터 능력이 포함된다면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분야를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어떠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가, 또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야를 공부하기 위한 사전 지식들입니다. 크게 둘로 나누어 프로그래밍 능력과 수학 지식입니다. 프로그래밍에 관해서는 파이썬, C 등 한 가지 이상의 언어로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1학년에 개설된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에 나오는 과제나 프로젝트들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만일 프로그래밍 과목을 수강했는데도 프로그래밍에 자신이 없고 힘들다고 생각되면 오픈 코스 강의나 학원 수강으로 실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데이터 분석에서 결과를 내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자신 있고 쉽게 느껴진다면 양적, 질적으로 다양하고 고급의 분석 과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과정에서 힘들고 지친다면 이 과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지요. 또한 데이터 분석과 프로그래밍을 병행하여 배운다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도 중요한 도구입니다. 엑셀에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손쉽고 빠르게 정리하고 처리할 수도 있고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도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실제 계산된 결과를 보면서 분석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엑셀과 아울러 공학용 계산기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을 강조하는 이유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분석가는 숫자를 다루는 전문인으로서의 양적 개념을 감정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분석이란 물리학이나 수학처럼 머릿속에서 이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결과로 나온 숫자를 양적으로 느껴봐야 진정한 데이터 분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학인데요. 고등학교 수준의 미적분, 통계학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에서는 다차원의 데이터를 다루게 되므로 최소한 벡터, 행렬, 수열, 기하학의 기초적인 개념 및 연산 방법에 대해서는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수인데요. 지수, 로그, 삼각함수 등의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이러한 수학 분야의 실력은 고등학교 수학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원 진학, 고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 데이터 분석 방법 등의 개발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 수준 이상으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소양과 성격입니다. 데이터 분석이
숫자를 다루게 되므로 아무래도 숫자 감각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히 이러한 감각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사물이나 사건의 인과관계 또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와 소통 능력도 중요합니다. 향후 데이터 분석을 공부해 나가며 이러한 능력들을 연습하시고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연습하고 반복하면 다 얻을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분야를 공부하기 위하여 추천하는 교육 과목들입니다. 먼저 대학 수준의 통계학인데요. 데이터 분야에서 통계학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접하는 데이터는 고유의 분포를 가지므로 이러한 분포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평가는 통계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계학 자체가 데이터 분석 기술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전공이나 교양에서 개설된 기초통계학 또는 확률론 정도의 수준이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인데요. 여기서는 추론 방법, 자동화, 최적화 방법, 계획법 등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패턴 인식, 기계학습 등의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게 될 텐데요. 이것들이 나중에 데이터 분석 기술들의 토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래밍 실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과목들입니다. 소프트웨어 학과 및 기타 다른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고급 프로그래밍 과목들을 수강하여 프로그래밍에 더 친숙해지고 숙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과목들을 모두 수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과목 정도 착실하게 수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과목들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변환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효율적으로 불러내오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목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언어는 기초적인 자바 언어, SQL 언어 등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과목입니다. 이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데이터 분석 기술인데요. 주로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 모델링을 배우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파이썬, R 언어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기초 과목에서는 기본적인 분석 방법과 도구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에 임해서는 이러한 도구들을 다양하게 조합하고 연결하여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합니다. 고급의 데이터 분석에서는 금융 데이터와 같이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데이터를 다루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데이터로부터 상품 추천을 해주는 추천 시스템, SNS나 블로그의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 웹문서, 상품 평들을 분석하는 텍스트 분석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고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는 영상, 동영상, 텍스트, 지도 데이터 또는 이들을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데이터, 또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딥러닝, 음성 분석, 컴퓨터 비전 등도 고급 데이터 분석의 분야들입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주로 파이썬과 R 언어를 사용합니다. 양쪽 모두를 다 숙달해 두는 것이
두 언어의 장점을 취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데이터 분석에 관한 많은 자료와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 예제, 블로그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따라가면서 실습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인터넷 자료들이 자주 그렇듯이 여기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너무 초보적인 자료가 있으므로 취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은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과를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분석 결과, 모델링 결과를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에서 나온 결과나 모델을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데이터 분야는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숫자 계산의 기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분야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세계, 사회, 인간들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다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술만 배울 게 아니라 데이터와 세계, 사회, 인간을 연결시킬 수 있는 관심과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사회, 인문적인 분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